네, 안녕하십니까. 칼럼 읽어주는 남자 한동호입니다. 음, 요즘 팟캐스트가 인기여서 저도 이제 팟캐스트를 하나 해보고자 하는데요. 매주 일주일에 한 편씩 헬스경에 칼럼을 쓰고 있죠. 그 칼럼을 이제 읽어주는 칼럼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하나 정했는데 바로 한동호의 궁시렁궁시렁, 궁시렁궁시렁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주 이제 칼럼을 쓸 때마다 그 칼럼을 이제 읽어주는 칼럼으로 바꿔서 한동호의 궁시렁궁시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처음이니까 뭐 일단 재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재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일단 지난주에 올라갔던 칼럼 제목이 있는데 이제 한동호의 웰빙 역사. 따뜻한 장은 장내 세균을 늘리고 장내 세균은 체온을 높인다라는 주제입니다. 장내 세균총은 인간의 장에 기생하면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죠. 장내 세균들은 특정 환경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는데 특히 식이와 먹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세균총들이 서식하는 장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세균총을 늘리려면 동물성 식기보다는 식물성 식기, 즉 과일이나 채소, 곡물 등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된장이나 청국장, 또 김치와 같은 다양한 발효식품도 도움이 되죠. 유산균도 많이 드시는데 유산균은 생균을 드시는 게 장내 세균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유산균을 이제 제품화 시킨 것도 있는데 이러한 사균은 장내 세균을 늘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균을 이제 판매하는 이제 이렇게 뭐죠 광고 같은 걸 보면 1g당 마리수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생균에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장내 세균을 늘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배가 따뜻하다 또는 배가 차다라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중심 체온입니다. 중심 체온은 말 그대로 중심부의 체온인데요. 몸속 깊숙한 곳의 체온으로 바로 장의 온도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음식 온도에 영향을 덜 받는 소장이나 대장의 온도가 바로 중심 체온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얼음물을 먹게 되면 아이스크림 먹게 되면 위가 차가워지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위와 같은 장기는 위 같은 경우는 중심 체온으로 뭐 측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체온을 재는데 어디를 재죠? 이마, 귓속, 겨드랑이, 구강 체온을 재는데 이런 부위도 중심 체온이 아니죠. 근데 중심 체온을 못 재니까 이런 부위에 체온계를 대고 열을 측정하는 거죠. 그나마 근접한 것이 바로 항문의 체온입니다. 그래서 항문 체온은 어떻게 보면 장의 온도고 중심 체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체온을 잴 수 있지만 체온계상으로 보면 항문 체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구강, 그 다음에 겨드랑이나 귓속 이렇게 순으로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균은 번식하는 최적 온도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7에서 20도 정도에서 잘 번식하는 좀 낮은 온도인데요. 이런 온도에서 잘 번식하는 세균을 혼행균이라고 하고 15도나 45도 정도 중간 온도에서 잘 번식하는 세균들을 중홍균, 그리고 42도에서 80도 정도의 고온에서도 잘 번식하는 세균들을 고온균, 그리고 아주 높은 67도나 100도가 넘는 곳에서도 사는 균들이 있습니다. 105도까지에서도 살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극고온균이라고 구분합니다. 뭐 생각보다 세균들의 생존 가능 온도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냉장고 속에서도 죽지 않는 세균이 있고 끓여도 사멸되지 않는 세균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식중독이 많은데 이런 경우는 중온균이나 고온균들이 활발하게 번식을 해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칼럼의 주제가 되는 이제 장내 세균은 중홍균에 속합니다. 중홍균은 인간을 비롯한 뭐 인간의 장 속에도 있지만 뭐 개나 소, 돼지와 같은 포유류 몸 속에도 장내 세균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유류 몸속이나 열대 지역이나 온대 지역에서 잘 살아가도록 적응된 세균들이 바로 중홍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균이 생존하는데 최적 온도는 바로 37도가 되겠습니다. 중홍균의 장내 세균들의 이제 생존 곡선을 보면요. 봉우리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37도에서 가장 생존율, 번식률, 증식률이 좋고 그 이하의 온도나 또 4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는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장내 세균은 몸속이 이제 장의 온도가 따뜻해야
잘 증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장내 세균들이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1990년대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 생리학회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항생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쥐 두 부류를 만들어 놓고 한 부류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무균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 부류는 그냥 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관찰한 거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주간과 야간에 체온을 쟀더니 장내를 무균 상태로 만든 실험쥐의 체온이 정상 균주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있죠. 이런 거 보면 뭐 요즘 아이들 뭐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뭐 축농증 때문에 또 뭐 무슨 감염 때문에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장내 세균총의 증식을 방해해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겠습니다. 체질적으로 보면 평소 배가 차가운 소민들의 경우에 장내 세균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질적으로 장 기능이 약한 것에 대한 원인이 배가 차기 때문에 장내 세균충의 증식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이 찬 경우는 뭐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내 세균충을 그쵸. 배를 따뜻하게 해서 장내 세균충을 늘려줘도 좋고, 또 뭐 생균과 같은 또 발효식품과 같은 유산균들을 적극적으로 섭취를 해서 장내 세균충을 늘려준다면 배도 따뜻해지고 또 냉증도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배를 따뜻하게 하려는 노력이 장내 세균충 생존율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에는 복무 열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는 따뜻해서 아프지 않는다. 원래 이제 복무 열통, 두문행통인데 배는 따뜻해서 아프지 않고 머리는 시원해서 아프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이제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배를 따뜻하게 하면 복통이 없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마늘이나 양파, 계피, 후추와 같은 매콤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보온을 하는 게 배를 또 중심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이렇게 냉한 분들은 이게 손발이 또 라지에타 역할을 해서 냉각수 역할을 해서 또 중심 체온을 좀 낮춰주는 배를 차갑게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손발을 따뜻하게 해서 손을 따뜻하게 해서 배를 잘 마사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 또 긴장을 풀고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중심 체온을 높여줄 수 있겠고 뭐 심지어는 이제 팩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장의 온도인 중심 체온이 낮아지면 장내 세균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또 장내 세균들이 부족하면 뭐 장의 온도, 중심 체온, 즉 우리의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장의 온도를 높이면 장내 세균 증식도 활발해지고 장내 세균이 늘어나면 또 체온이 잘 유지된다는 뭐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장내 세균과 체온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이제 뭐 상부상조 관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장내 세균이 공생 관계인 것은 체온에서도 증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장내 세균을 잘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은 우리 몸을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한동훈의 공신호공신호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칼럼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뭐 실수도 좀 있고 뭐 그렇겠지만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고 좀 더 이제 나아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 읽어주는 남자 한동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